준비한 소식은 국악소녀 송소희 씨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국악 신동으로 사랑을 받았던 송소희 씨. 근데 지금 무슨 송사에 휘말려 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제목이 패소라고 나왔는데 네. 저는 이게 완전히 패소라고는 일단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송소희 씨가 2013년경에 한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 전속 계약을 체결을 했다가 1년이 채 안 돼서 다음에 2월에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획사와 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기획사 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원래 손해배상금 그러니까 6억가량을 내야 된다. 왜 계약 내용 자체가 두 사람, 그러니까 기획사, 소속사와 송소희 씨가 같이 전속 계약을 해서 송소희 씨가 얻는 수익의 절반을 5대5로 나누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얻은 수익도 있고 네. 또 이렇게 갑자기 파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약금도 있기 때문에 한 6억 넘는 돈을 내놔야 된다라고 소송을 했는데 네. 그중에서 이 법원은 그거 전체는 아니고 한 3억가량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자면 절반 정도. 네, 소속사에 일부 승소를 했으니까 송소희 씨가 패소한 것처럼 됐지만 내용이 왜 그런 문제가 됐느냐면 사실 송소희 씨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도저히 계약을 같이 하기 힘든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네. 이 소속사 측의 직원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를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소속사에서 그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송소희 씨의 운전기사 역할 겸 매니저로 그렇군요. 같이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말하자면 송소희 씨 입장에서는 같이 다니면서 일하기가 불안하겠죠. 20대 초반인데 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운전기사로 같이 일을 하겠느냐라는 이유로 해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법원이 그 부분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위약금 부분은 받아들이질 않고 하지만 어찌됐든 두 사람이 소속사하고 송소희 씨가 1년 같이 일을 했고 송소희 씨가 6억가량 수익을 올린 건 맞기 때문에 파기된 이후에 어찌됐건 그동안에 같이 벌어들인 돈은 나눠 가자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최 교수님, 이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딸이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하고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같은 행사장에 가고 이런 걸 용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에서까지 성폭행이 맞다라고 처벌받았어요. 근데 네. 그 전에 물론 문제가 됐던 건 그 전 문제니까 2013년도에 사실은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기획사에 들어갔고 그 뒤에 1년 뒤에 아버지가 너무 황당하니까 아버지가 스스로 기획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송소희 씨를 직접 매니지먼트 하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이분이 저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 기획사의 사장이라는 사람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지금 양지열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매니저를 했고 운전을 했던 사람 성폭행의 혐의를 받고 있었고 실제 성폭행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 사람이 성폭행한 여자가 누구냐면 자기 친형의 실제 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징역 3년을 확정받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성폭행을 한 사람의 어떤 매니저를 받고 다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소속사에 그걸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형이라는 사람이 그걸 거부를 했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이 회사와 일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 소속사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직접 매니지를 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저는 법원에서 그 3억 원이라고 하는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뭐 위약금이라고 하죠. 계약을 해지해서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제소한 것에서는 패소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 결국 위약금은 안 내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일정 부분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도 판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렇게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과 같이 일 못하겠다라고 하는 송소희 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유야 어찌됐든 같이 번 돈을 나눠 가질 필요가 있으니까 처음은 줘야 되지만 하지만 이런 거죠. 그 대표사 소속사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송소희 씨 입장에서는 계약을 깰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군요. 자, 김태현 변호사, 송소희 씨 측은 아직 뭐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항소를 한다면 과연 뭐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양 변호사님이 앞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게 번 돈을 나눠 가지는 문제이고 이게
누가 잘못했냐 이거를 따지는 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소에도 그렇게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아마 송소희 측은 기본적으로 항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송소희 측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내 운전사로 그러니까 송소희 씨 주장입니다. 선복기 혐의를 받고 있던 사람을 내 운전사로 붙여서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송소희 씨 측에서는 이 판결이 아마 불복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참 송소희 씨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악 신동으로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앞으로 소송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